9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스페인의 긴축 예산안 발표로 재정 안정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해 다우지수는 0.54%, S&P 500 지수는 0.96%, 나스닥 지수는 1.39%로 올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을 더욱 강화해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강요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계열사의 전체 차입금이 4조 3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웅진 계열사들은 금융권에서 3조 3천억 원을 빌렸고 공모회사채와 기업 어음 등으로 1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집단 대출 분쟁이 증가하고 경기 부진 속에 가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호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리스의 긴축안이 정치권의 합의를 이뤄냈고 또 스페인도 기대했던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는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반등의 1등 공신은 중국이었죠. 어제 저점 매수 전략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강하게 나온다면 추석 이후 다시 한번 국내 증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어제 제가 강력 그 전날 유럽이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미국의 증시의 하락 그래서 모든 국외 증권 방송들이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수의 이제 주체에서 제가 이제 이유를 중국 증시를 봤죠. 예, 중국 증시가 오늘은 분명히 2,000포인트 위협하는 선에서 중국 기관들이 개입을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점에 매수해라 했는데 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상승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신 분들이 굉장히 해피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거래량의 장대 거래량은 분명히 변곡점일 것이다 했는데 요즘 시황을 평평하게 택도 아니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황들은 절대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또 매도로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969포인트 전후에서 제가 1970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라 했는데 오늘은 주가를 아침에 과감하게 매도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가 제가 보면 이번 짧은 상승 파형에서 38% 조정 이후에 반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감한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는 이미 5일, 10일 입형 자체에 데드크로스를 냈습니다. 데드크로스를 냈는데 골든크로스 나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10일 입형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일 입형 고점인 1997포인트 전후에서 주가는 조정 한 10% 많이 떨어야 주가가 한 10포인트 뜬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아침에 상승한다면 음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60일, 120일 입형태도 골든크로스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큰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의 큰 폭인 저는 1930까지 중기적으로 10월 달에는 1930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망이를 짧게 치고 오늘 고점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기관 동향을 보면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기아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현금화가 필요해서 기아차를 많이 팔았는데요. 제가 볼 때 기아차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아차 갖고 계시는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갖고 계셔도 됐다. 그 대신 이제 기관들이 포스코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대신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 특별한 내용이 분명히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줄어들고 있다. 프로그램 매수 여러분 보시면 6조 7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5조 5천에 계속 기관들의 매도가 있는데요. 특히 차익 거래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비차익 거래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 결론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서서히 물량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제가 볼 때 2,000포인트 전후에서는 꼭지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5일 동안 순매수 종목은 현대차, 한국전력, CJ, 삼성전자, 그리고 매도 종목은 보시면 기아차, LG전자, 하나금융, 삼성물산, 우리금융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봐서는 양은 크게 많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지만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저는 분명히 2,000포인트가 굉장히 조금 무거운 지수다. 그래서 2,00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양의 2,000포인트 고점 가면 갈수록 물량을 줄이고 내려오면 물량 늘리는 이런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평평하고 택도 아닌 시황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으면요.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준되는 전환선 자체가 일단 쉬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전환선이 신고가 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장 자체에는 신고가 가까이에서는 일단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준선이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한 9일 정도 더 있어야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횡보 또는 하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는 1차 지지는 1970으로 살짝 깨는 선에서 제가 이야기인데 선행 스팬 원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 원이 1968, 69인데요. 제가 이제 1차가 선행 스팬 원이었고 2차가 기준선이었다. 이런 선이다고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음 주는요. 1950을 한번 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송촌놈 말 듣는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많군요. 오늘은 무조건 매도에 동참하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47일째 반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가는 바닥에서 51일이나 66일, 65일, 77일, 100일에서 변곡 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곧 큰 변곡, 대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량을 조금 확 줄이는 그런 거고 제가 볼 때 현금화를 50% 이상 오늘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떴습니다. 미 증시가 떴는데요.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상해 증시가 2.6% 반등한 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을 찾았는데 오늘 또 저희들은 상해 증시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 상관없거든요.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가 특히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그저께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저는 지금은 상해 증시만 뚫어지도록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상반된 선물 동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상승 쪽, 기관은 하락 쪽인데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관 쪽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선물의 동향은 큰 동향이 없다. 그렇지만 선물의 무게 중심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의 하방 중심은 264고요. 상방 중심은 266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 봐야 266.
위해서 이제 버틸 건데 지금 2,000포인트가 265입니다. 265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물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두껍게 살벌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액션을 크게 안 취하는 게 좋다. 상방이나 하방이나 어느 한쪽에 갈 때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MI 차트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변곡점에 와 있지만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는 매매에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서서히 어제 이제 그 상승 후에 하락이고요. 나스닥 증시는 교수형 모양을 보였습니다. S&P 증시도 교수형 모양이고요. 반도체 지수는 완전 큰 교수형, 하락에서 큰 교수형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주봉인데 제가 주봉의 음봉을 말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미국 4대 지수들도 어제 조금 떴지만은 거의 고점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본 니케이 증시도 이제 하락입니다. 상해 증시는 이제 서서히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트렌드를 잡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글로벌 나라의 채권들을 상해가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문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국 증시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없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유동화에 의해서 이해한 거니까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돈이 많은 그런 그 상승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집안도 아무리 돈 많은 집안이라도 빼대 없는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러저리한 설명이 많더라도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없는 시황은 평평하고 택도 아닌 시황은 시황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 말 듣고 팔으라면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점에 매도 후에 여러분 즐거운 추석 어제 저점에 사셔가지고 오늘 파신 종목 중에 일부는 부모님에게 고향이나 큰 누님이나 큰 형님 그리고 장인 장모 큰 처남 큰 처제에게 금일봉을 주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십시오. 내 마음 아시죠?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혹 생각나는 사람 청송촌놈 추석 동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팔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 받아볼 텐데 어제 추천받았던 다날이 어제 하루 만에 7% 급등했더라고요. 이 종목 오늘 계속 보유해도 될지 좀 궁금한데요. 예, 반등이 좋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그 순환 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관련주를 찾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네. 이 다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특히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잠깐, 예.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처음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보면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오를 만한 위치에 있고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경계하고 대신에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하면은 큰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신고가 관련주들 또 관심 있게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탄력을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다날은 어쨌든 간에 어제 빠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장 자체가 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강하게 돌려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 단순히 반등을 했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주가가 8,500원권 정도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점 매수의 기준가도 대략적으로 8,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은 추세가 단기간에 좀 죽는 거고, 여기를 계속 지지하거나 거의 근처에도 도달을 못한다라면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잡고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고 해서 아직 매수를 못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또 다시 눌림목 줄 때 그 가격대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은 편이니까 꾸준히 한번 보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날 어제 매수하신 분들 일단 수익을 좀 축하드리고요.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 들어볼 텐데요. 어느 업종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셰일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셰일가스 관련주는 그 정부 정책상으로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흙 속에 포함된 가스층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발굴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정책에 의해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정이 돼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좀 거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재부각이 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군이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양하게 지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대형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공략을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진행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7월 달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원래부터 종목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진행이 별로 없는 종목으로 인식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가스전 개발과 그다음에 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에 의해서 꾸준히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의 상승과 맞물린다면 중장기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장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 또 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조금 깊어질 때 타이밍을 노려놓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장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언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과거 2009년도에도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크게 나올 때도 그때 자신 있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타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역시 자원개발주로 역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신고가를 단기간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해외 자원 수급 과정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셰일가스에 대한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바짝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버리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중소형 종목으로 SH에너지화학 같은 주식도 지금은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 육성 사업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셰일가스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뭐 한국가스공사 말씀도 하셨고 SH에너지화학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대형주는 뭐 사실 특별히 전략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네. 조정을 줄 때 그냥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강하고 네. 또 조정을 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은 사실 9월 달 초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수급이 무너지면서 매도를 많이 좀 해놓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중기적인 조정을 좀 거치는 상황이 수급적으로 유리한 면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편하게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성을 약간 지니고 있는 만큼 종목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현재로서는 매수가는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1,200원권 정도에서 단기 바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더 조정을 받고 거래소가 얼마나 더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큰 이탈이 없다라면은 1,200원 전후에서 바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 시장이 한번 더 무너지는 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1,000원권 정도에서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400원 정도 잡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또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대응 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증시가 스페인 재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추석을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스페인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에 다시 한번 재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기계, 건설, 화학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QE3에 대한 1차적 반응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뭐 일시적으로 좀 또 다른 돌발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는 물론 남아있겠지만 일단 뭐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봤을 때 수급적인 요인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라든지 국가지자체 매수세가 막판에 좀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 자체만 봤을 때 또 유동성 공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조정 마무리된 그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또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또 한번 기대에 봄직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급급해하지 말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접근이 일단 시도를 하셔야 하도 뭐 무리가 없을 듯 싶고요. 업종으로는 이제 IT, 자동차, 정유와 보험 업종의 어떤 종목별 대응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런 쪽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접근도 충분히 유효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먼저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타켓 프라이스를 12만 5천 원 정도로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제철 자체는 일단 먼저 실적 먼저 점검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거로 보이시는데요. 일단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충분히 그런 상황.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리스크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 예상과는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1% 정도 감소하는 수치죠.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그 정도로 떨어질 수치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뭐 판재 부분의 수출 가격 하락이라든지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인해서 내수 가격이 좀 약세였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수기였기 때문에 봉연강 판매도 좀 감소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임단협 결과에서 일시적인 좀 비용이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약자는 좀 해소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는 4분기로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4분기가 되면 이제 봉연강에 대한 성수기가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지금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매출이 벌써 3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100억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전분기 대 QOQ 대비했을 때 38%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는 좀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 봤을 때 PER이 한 9.5배 정도 되거든요. PBR은 0.8인데 내년으로 잡았을 때는 오히려 퍼가 6배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BR도 0.7인데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은 이제 가장 관점을 가져야 될 게 역시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오히려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오지 않겠냐. 좀 일단 뭐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4분기 실적도 오히려 3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PER 개념 봤을 때는 한 12배 정도고요. 2013년 봤을 때는 PER이 한 13배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유통 업체 경우에는 지금 기존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홈쇼핑 업체들의 외형 성장이 비교적 양호한 추세가 가능한 이유는요. 경기 변동, 또 그리고 소비자 니즈에 발발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상품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데 오쇼핑을 바라볼 때 모멘텀을 좀 잡아야 되겠죠. 모멘텀을 찾으려면 역시 바로 해외에 대한 시장 진출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 중국, 물론 인도, 일본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천천 CJ라든지 상해 CJ 올해 손익분기점에 이르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인도 쪽이라든지 뭐 일본 쪽에 대한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해외 사업에 대한 손익 개선이 계속 지속되는 어떤 모멘텀 두 가지를 봤을 때 일단 타켓 프라이스를 27만 7천 원으로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현대제철과 CJ 오쇼핑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중국의 부양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 마침 글로벌 쪽에서도 호재가 등장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연휴도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단기와 중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거래가 되지만 사실상 이제 아마도 이제 그 해외 증시가 혼조세인데 이제 우리가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구간인데요.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선 미회복 또는 회복 후 이탈을 예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2000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거나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탈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잘해야 2000선을 한번 회복해줬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회복을 못한다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는 매물 부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과연 해외 증시가 계속 상승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2000선이 회복이 안 되거나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언제가 돼도 한번 1900선까지 또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900선이 만약에 언젠가 한번 내려왔는데 그때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어차피 횡보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00에서 20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만약에 그때 지지가 안 되면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와 중기를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연휴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혼조장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그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말자. 중기적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한 번 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수급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월화수목 각각 외국인 매매, 공매도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도하고 어때 비슷하죠. 외국인 매수하고 그러니까 보합이 끝났고요. 반면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19,000주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35,000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했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도 매수, 프로그램도 매수니까 당연히 상승하죠.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수하고 이게 나와주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 나와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도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주면 제동이 걸려버리고요.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와도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 제동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과연 국내 수급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겠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삼성전자 하나를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장중에 지수를 보실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역시 삼성전자가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 이것만 계속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그 흐름이 전체 흐름하고 똑같이 연동이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지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주면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호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이 9월 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9월 13일, 그다음에 일본이 9월 19일이었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조만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중국마저 나와버리면 이제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은 전 세계 빅4 아닙니까? 미국 1등이고 현재 2등이 이제 중국인데 유럽 연합 합치면 한 보통 2, 3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일본인데 근데 나올 때로 다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마저 나와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또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9월 6일에 유럽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7일이었죠. 이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영향을 굉장히 받았죠. 사실 그때 발표가 안 됐다거나 이상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역시 이제 13일 날 발표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날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발표는 뭐 19일 날 발표가 됐지만 그 다음 날 뭐 별로 영향을 못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이제 중국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제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료로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사선으로 거보면은요. 뭔가 그 발표가 나오기 이전하고 그 이후를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보면은 계속 하향 추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발표가 나오면서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계속해서 좋은 발표가 나올지 의문이고요. 중국 나오면 전 끝났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중기적으로 나쁘게 보는 이유가 그거가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외국인이 죽을 때까지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최소한 그 매수가 좀 멈추거나 아니면 매도로 전환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못 버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좀 자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와 증권주 등락 추세를 좀 비교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월 중순이었죠. 증권주가 폭등하는 것은 상승 랠리의 끝자락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근데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9월 14일에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호재가 나와서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9월 27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고점 대비로 어제 종가까지 어떻게 됐었냐면요. 코스피는 0.94% 하락했어요. 근데 증권은 무려 4.66% 하락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락에서 터졌기 때문에 조금만 지수가 안 좋으면 밀린다는 거죠. 끝자락이 아니라 그게 어떤 대중주가 폭등하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간다 그러면 계속 가야 되잖아. 아니면 오히려 지수보다 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시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내용이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최근 고점 대비로 봤을 때 현재 하락률이 0.94밖에 안 돼. 1%가 채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증권 보겠습니다. 증권 좀 많이 내렸죠. 예, 고점 대비로 보면은 현재 4.66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모든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저는 별로 장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위험 관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제시해 드리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연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000선을 넘지 못하거나 넘어도 이탈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언젠가 한번 또다시 1900이 올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그리고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식 비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변동폭이 큽니다. 어제도 저점과 고점 차가 2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그때마다 주식 비중 빠르게 좀 대응을 해봐야 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그 연휴가 좀 긴 상태고 이제 주말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 좀 일정을 좀 감안해 보면 급등 낙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중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90까지 이제 회복을 해줬다가 다시 결국 이제 밀렸었는데 이후 열을 막론하고 1990이 넘어가면 50에서 75, 1975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이고요. 1975 미만에서는 0에서 25인데요. 일단 직장인들은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현재 실전에서 한 3종목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3종목 중에서 하나가 바로 코덱스 인버스예요. 나머지는 뭐 2개밖에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종목 수를 지금은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0%, 똑같이 40%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장에서는 종목 수를 4개, 5개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2, 3개 정도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덱스 인버스를 빼면 2개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차하면 던지겠다는 거죠. 강하면 홀딩 하겠다는 이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던 그 대선 관련주 한번 요번에 제대로 한번 제가 아주 마무리로 한번 발표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추석 연휴 이후에 SNS 관련주는 초단타는 좋습니다. 근데 중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단기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급등 이후에 별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하락하고는 있는 트렌드고요. 박근혜 관련주는요. 저는 초단타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단기도 중기도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관련주는 초단타는 반대하고 오히려 단기와 중기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고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나 단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잖아요. 중기는 반대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두셨다가 앞으로 추석 이후에 최소한 2달 동안은 이걸 계속 순환매가 나오니까 어차피 12월까지 대선 테마주보다 더 좋은 테마주는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한동안 유럽 쪽에서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네. 이번에
스페인이 이번에 추가 긴축과 또 경제 개혁안을 공개하자 해외 증시들도 환영하면서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이런 증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자리에서는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도 지금은 또 불편한 진실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좀 이런 형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해외발 증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강 후 중에 대한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오전장의 흐름은 일단 해외발 영향으로 인해서 또 어제 중국장이 또 가파른 상승을 해줬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전장에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후장에 또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명절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현금화를 시키고 좀 지켜보자라는 이런 취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정강 후중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1980포인트 구간대는 중요한 지수의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쪽 1980포인트에서 중국장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중국 상승에 대한 모멘텀 관련주들을 또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이너스 1% 있다가 중국장이 가파르게 올라가자 약 한 4% 정도까지 또 가파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의 수익률이 좀 미비하였던 뭐 증권주라든지 또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건설과 기계업종, 중국 관련 수혜주 쪽으로도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런 전략을 좀 가지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뭐 뉴욕 증시들이 뭐 추가 약세로 우리 코스피 증시가 또 약세의 흐름을 보여줄 때는 1970포인트부터 1980포인트대까지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다.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도 일단은 계속해서 비중을 주식에 대한 비중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베팅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관련주를 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모멘텀을 기조로 일단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베이직 하우스의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좀 보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번 5월 달부터 8월 달 수준까지 지속적인 바닥을 계속해서 좀 응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이 8월 달에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상승 터닝포인트를 좀 잡아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20일선은 좀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15,500원이라는 이런 기술적 저항 지지 구간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 트레이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한 비중 한 20% 정도 이내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전에 만들어주었던 이런 저항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지지에 대한 축으로 보시고 적정 매수 주가 15,500원 그리고 15,500원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잡고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이번 중국장에 대한 상승과 또 우리 코스피 증시가 또 반등이 나올 때 상승에 대한 소외감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면서 베이직 하우스도 일단 단기적 또 중기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정호 전문위원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네. GS 리테일은 뭐 편의점하고 GS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그 GS 그룹인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실적 호조세와 또 수익성 또한 지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뭐 실적 호조가 3분기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꾸준한 뭐 편의점 출점을 통해 외형적 성장이 지속하고 있고 또 기타 사업부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본격화됨에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런 편의점 창업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국내 퇴직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IMF와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창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그 결과 98년부터 2002년까지 편의점 산업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을 본다면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상대적으로 투하 자본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편의점 출점이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공격적인 출점에 따라 당초 출점 계획이 900개점에서 900개 이상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간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담배 가게로서의 편의점이 아니라 또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좀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주가를 들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기금에서 물량을 쏟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 종목 박스권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다가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 상승한 이후 이렇게 박스권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 기관계에 매수세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인 약 한 3,500원에서 3,900원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신고가가 전고점이 돌파되면 신고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약 한 33,000원 부분을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지속될 거란 재료가 있었죠. GS 리테일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짧은 연휴지만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